그동안 이 논란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미 진작 제3기관에 성분 분석 의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올라 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재물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세 번째 영상입니다. 바로 탑싱크의 퀀텀 이슈 관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탑싱크의 해명과 또 최초 문제 제기를 했던 소비자가 직접 성분 분석 의뢰를 한 부분까지 전해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이야기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논쟁의 핵심인 기술 탑재 사실 여부에 따라서 소비자를 속였냐 아니냐로 귀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영상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2일 최초 문제 제기를 했던 소비자 구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구리님은 다나와 제품 댓글란에 분석 기관에 의뢰를 했다는 내용을 남깁니다. 이 분석 의뢰 견적서까지 첨부해서 남겼는데요. 보시면 인듐, 납, 그리고 카드뮴의 검출 테스트를 신청했고 의뢰 비용까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LED 램프 봉지재 분리 과정도 사진을 통해서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댓글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보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2월 28일에 보냈다는 이야기고 또 택배로 보냈다면 한 3월 2일쯤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미 일주일은 지났고 아마도 이번 주 주말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 이 구리님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방식, 그러니까 ICP-MS 방식을 가지고 또다시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저도 해당 전공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는 전공자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부분 비전공자라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ICP-MS라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광법이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에 의해서 이 시료를 이온화하고 또 이게 전기장과 자기장을 통과하면서 질량 내 전압비에 따라 분리되고 이 분리된 이온을 검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솔직히 저는 지금 말을 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검출 방식으로 컴텀 유무를 검증하기는 힘들다. 아니, 검증이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3월 4일 구리님의 댓글을 통해 오리온에서 ICP-MS 분석에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밝힙니다. 과연 합금화된 퀀텀 제대로 분석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구리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오리온에서 밝힌 내용대로라면 봉지재에서 인듐과 납이 검출되어야 한다. 만에 하나 중국에서 카드뮴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뮴 검출 테스트까지 의뢰한 거다. 이 해당 테스트에서 오리온이 제시한 성분이 검출된다면 논란은 사라질 거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해당 댓글이 올라가고 1시간 뒤 오리온에서 구리님에게 재차 정정 요청을 합니다. 해당 검사 방법에 대한 의무는 오리온 탑싱크의 의견이 아닌 품질 팀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 말이죠. 자, 일단 현재 진행 상황은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의 영상에서 최대한 중립기어를 놓고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엑셀링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진기어는 넣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진짜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선 구리님이 직접 사비를 털어서 성분 분석 의뢰를 했다고 했을 때 오리온이 동일 분석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논란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미 진작 제3기관에 성분 분석 의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탑싱크가 내놓은 컴톤 맞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단정 지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사의 제품에 소비자가 의문을 품고 문제 제기를 했다면 회사는 적극적으로 그에 따른 해명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가 벌어져서 대대적으로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될 때면 우리 회사는 해당 소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 제품은 이런 성분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이런 모습은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해명에서도 중국에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퀀텀 닷이 맞다. 그리고 근거로 제시했던 자료들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는 탑싱크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자료가 충분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이 내놓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됐다면 회사 스스로 이미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성분 분석 결과를 내놨어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 아닌가요? 이 회사가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으니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소비자가 직접 사비를 들여서 성분 테스트를 의뢰한다. 저는 이게 상식적인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비자가 의뢰했다는 성분 분석 방법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뒤이어 직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다지만 이대로라면 만약 구리님이 의뢰한 분석 결과에서 탑싱크가 주장했던 인듐과 납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탑싱크 측에서는 분석 방법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결국 분석 결과상에서 이 미검출로 나오더라도 이 논쟁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만약 검출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면 탑싱크 쪽에서는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 결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마케팅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동안 이 문제를 대처하는 이 회사의 모습으로 잃은 신뢰도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소비자가 진행한 성분 분석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드립을 치면서 이 방법의 의문점을 제기할 게 아니라 연구기관에 좀 더 자세한 성분 분석을 의뢰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분 분석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건 이번에 구리님이 보여준 그 영수증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 감봉을 했다고 밝힌 만큼 그 감봉한 비용으로 분석 의뢰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평생 보증 공지 역시 그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전에 구입한 고객에 한해서만 진행한다는 것 역시 오해의 소지라고 한 부분이 저는 대체 무슨 오해의 소지를 말하는지가 쉽게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비상식적인 거라면 모르겠지만 탑싱크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퀀텀닷 사실 유무를 떠나서 대체 소비자를 어떻게 보고 있길래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는지 그동안 지켜보면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모습들을 보여줘서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의뢰한 성분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는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